안녕하세요. 문학과 작가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제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구운몽입니다. 중국 당나라 때 남학형산 연화봉에 육관대사가 법당을 짓고 불법을 베풀었는데 큰 환영을 받아 동정호의 용왕까지 참여하여 불법을 들었습니다. 육관대사는 살해차 용왕에게 불제자 성진을 용궁으로 보냅니다. 이때 형산의 선녀 위부인은 팔선녀를 육관대사에게 보내 인사를 드립니다. 총명하고 수려한 육모를 가졌던 성진은 술을 마시며 연화봉에서 노는 팔선녀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절로 돌아옵니다. 불도의 회의를 가지게 된 성진은 선녀들을 생각하다가 대사님께 꾸지람을 듣고 지옥인 풍도로 끌려가게 되고 그곳에 팔선녀까지 끌려와서 흩어지게 되고 모두 인간계로 태어나게 됩니다. 성진은 당나라 회남도 소주연의 양처사의 외아들인 양소유로 태어나고 아버지인 양처사는 본래 신선으로 곧 집을 떠나 소유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소유는 총명하고 풍채도 비범하여 무술도 익히고 나이 15세에 과거를 보러 떠납니다. 장안에 도착했을 때 버들가지를 보고 채봉과 만나 훗날을 기약하지만 난리로 인해 산으로 피신한 소유는 그곳에서 도사를 만나 거문고와 퉁소를 배우게 되고 내려오면서 채봉의 아버지는 역적으로 죽게 되고 채봉은 죽었거나 노비로 팔려갔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다음에 다시 과거를 보러 가게 됐는데 낙양의 풍류잔치에 끼어들어 글솜씨 내기를 하게 되고 이겨서 명창기생 계량과 인연을 맺습니다. 장안에 도착한 양소유는 어머니의 외사촌이자 유명한 여자 도사인 두련사를 찾아갑니다. 두련사는 양소유의 짝으로 사도 벼슬을 하는 집안의 딸 정경패를 추천하며 장원급제한 다음 혼담을 너차고 했습니다. 청혼 전에 정경패의 모습이 보고 싶었던 양소유는 거문고를 잘 타는 여자 도사로 변해서 정경패의 집으로 가서 정경패를 만났습니다. 과거에 장원급제한 양소유는 한림학사가 되었고 정경패와 혼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경패는 자신의 시녀 가춘운이 양소유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예전에 양소유가 여장을 해서 자신을 속인 일을 되갚아주고 싶다면서 가춘운에게 귀신으로 변장해 양소유를 유혹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소유는 가춘운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이때 하북지방의 세 절도사가 반란을 일으켜 조나라, 위나라, 연나라를 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소유가 쓴 조서를 받고 두 나라는 항복을 했지만 연나라만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양소유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연나라로 가서 항복을 받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낙양에서 계량을 다시 만났고 계량의 친구이자 하북의 유명한 기생인 적경온과도 인연을 맺게 됩니다. 양소유는 정경패와 혼례를 치르고 나서 계량과 적경온을 데려가겠다고 약속하고 장안으로 돌아갑니다. 황제는 양소유에게 예부상서 벼슬을 겸하게 하고 큰 상을 내리고 더욱 아끼며 나랏일을 의논했습니다. 하루는 밤 늦도록 궁에서 일하던 양소유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퉁소 연주를 듣고 자신의 퉁소를 꺼내 답을 했습니다. 그 퉁소 연주를 한 이는 바로 황제의 여동생인 난양공주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황제는 양소유를 난양공주의 신랑으로 삼고자 하고 황태후 역시 크게 기뻐했습니다. 한편 채봉은 문서와 문장을 관리하는 궁녀로 일하면서 난양공주의 시증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황제가 양소유를 시켜서 궁녀들에게 시를 한 수씩 써주게 하자 궁녀들이 수건과 부채를 준비했고 채봉 역시
부채 양소유의 시를 받았습니다. 채봉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양소유의 시 아래 자신의 마음을 적었고, 이것을 본 황제가 채봉의 지난 일을 알게 됐습니다. 양소유는 정경패와 혼인을 취소하고 난양공주와 혼인하라는 황제의 명을 받게 되지만 거듭 사양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때 토번의 오랑캐가 1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 나라가 위태로워졌습니다. 황제는 양소유를 불러들이고 양소유는 군대를 이끌고 전장에 나갑니다. 어느 날 밤 여자 자객 심효연이 양소유를 찾아왔습니다. 심효연은 양소유를 뵈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분인 양소유를 섬기러 왔음을 밝히고 양소유와 인연을 맺은 다음 나중을 기약하며 돌아갑니다. 며칠 뒤 양소유의 군대는 반사곡이라는 골짜기에서 적에게 둘러싸여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양소유가 고민하다가 깜빡 졸음에 빠졌는데 꿈속에서 동종호 용왕의 딸인 백능파를 도와주고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 후 양소유는 오랑캐를 물리치고 항복을 받아냅니다. 한편 난양공주는 그동안 정경패를 직접 만나보고는 마음을 쏙 들어하며 정경패와 나란히 양소유의 부인이 되겠다는 결심을 황후에게 전합니다. 황태후 역시 정경패가 무척 마음에 들어 자신의 양녀로 삼았고 황제는 정경패를 영양공주로 봉했습니다. 또한 황제와 황태후는 채봉과 기춘은을 양소유의 첩으로 삼기로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양소유는 대승상이 되었고 영양공주와 난양공주 그리고 궁녀 진씨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제서야 양소유는 궁녀 진씨가 채봉임을 알게 됩니다. 양소유의 어머니를 고향에서 모셔와 잔치를 열던 날 계량과 적경홍이 양소유를 찾아왔고 뒤이어 심효연과 백능파도 양소유를 찾아옵니다. 그 뒤로 양소유는 영양공주, 난양공주, 채봉, 춘운, 서멀, 경홍, 요연, 능파까지 8명의 부인과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양소유는 황제의 사랑과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하는 부귀영화를 모두 누린 것입니다. 어느 가을날 양소유는 부인들에게 부귀영화의 덧없음을 이야기하면서 불도를 닦아 불생불멸하는 도를 얻어 인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스승을 찾아 떠나겠다고 합니다. 그때 노승이 나타나 지팡이를 들어 돌난간을 두드렸고 양소유는 자신이 원래 남악 형산에서 돌을 닦던 성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진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육간대사의 가르침을 듣고 있을 때 팔선녀가 들어와 대사에게 제자로 받아주기를 청했습니다. 죄를 뉘우치는 팔선녀에게 감동해서 대사는 이들을 제자로 받아들이고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진과 8명의 선녀는 부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큰 도를 얻었습니다. 육관대사는 성진에게 의발을 전하고 인도로 돌아갔고 성진은 육관대사의 뒤를 이어서 연화봉에서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후에 성진과 팔선녀는 함께 극락세계로 갔습니다.